모든 커피 한 잔은 카페의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에스프레소, 아이스 커피, 카푸치노가 되기 훨씬 전 브라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익어가는 작고 생기 넘치는 커피 체리로 존재합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 180억 그루 이상의 커피 나무와 800만 명이 넘는 농부들의 땀방울이 어우러져 전 세계적인 커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나스제라이스 고원에서부터 상파울루, 에스피리투 산투, 바야의 광활한 기계화 농장에 이르기까지 커피는 단순한 작물 그 이상입니다. 브라질의 경제, 풍경, 그리고 정체성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린 묘목에서 잘 익은 체리로, 굉음을 내는 수확 기계에서 햇살 가득한 건조장으로, 그리고 생두에서 전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브라질 커피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하고 회복력 있는 묘목을 키우는 조용한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리적 요인이 품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라비카는 미나스제라이스처럼 서늘하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반면, 로부스타라고도 불리는 코닐로는 에스피리투 산투와 바이아처럼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묘목은 먼저 통제된 양묘장에서 정성껏 관리되며 건강한 초기 성장을 보장합니다. 묘목이 충분히 튼튼해지면 비로소 들판에 심어져 드넓은 들판을 가로지르는 정확한 줄을 이룹니다. 나무 간격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계산된 결정입니다. 너무 촘촘하게 심은 나무는 햇빛과 양분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작물 전체를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심으면 귀중한 토지가 낭비됩니다. 현대 브라질 농장들은 작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효율성까지 고려하여 재배지를 설계합니다. 특히 대형 수확기가 작물 사이를 원활하게 이동해야 하는 평탄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요소는 자연과 기술 모두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됩니다. 커피나무는 일단 땅에 뿌리를 내리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구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만, 건조한 지역에서는 관계 시스템을 통해 토양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방지해야 합니다. 비료 시비는 토양 분석, 나무의 나이, 예상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영양소는 나무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가장 중요한 관리 작업 중 하나입니다. 농부들은 약하거나 늙었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지를 제거하여 나무가 건강한 성장과 열매 생산에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또한 나무의 높이를 조절하여 향후 수확 효율을 높입니다. 동시에 농부들은 여러 위협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잎녹병, 해충, 곰팡이병은 끊임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농장에서는 내병성 품종, 세심한 모니터링, 균형 잡힌 영양 공급, 정확한 방제 등을 결합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언뜻 보면 이 단계는 평온하고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다가올 수확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기가 끝나고 첫 비가 내리면 나무들은 만개합니다. 섬세한 흰 꽃들이 가지를 뒤덮고 부드럽고 은은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순간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꽃송이는 커피 열매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꽃은 떨어지고 그 자리에 작고 푸른 열매가 맺혀 천천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이 열매들은 자라면서 녹색에서 노란색, 주황색을 거쳐 품종에 따라 진한 빨간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커피의 풍미가 탄생합니다. 컵에 담긴 커피의 맛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후, 토양, 그리고 인간의 세심한 손길이 어우러져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정교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브라질에서 체리 수확 시기는 일반적으로 5월에서 9월 사이이며 지역과 고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체리가 동시에 익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열린 체리 중에서도 어떤 것은 완벽하게 빨갛게 익어 달콤한 반면, 어떤 것은 여전히 노랗거나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숙성 때문에 수확은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정확성, 경험,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각 체리가 최고의 상태로 익을지 아니면 완벽에 미치지 못할지를 결정짓습니다. 고급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농부들은 최대한 잘 익은 커피 체리를 수확하려고 노력합니다. 완전히 익지 않은 체리는
쓴맛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익은 체리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발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사람과 기계를 이용한 수확 방식 모두 사용됩니다. 손으로 수확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더 꼼꼼하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경사가 있거나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밭고랑을 따라 이동하며 잘 익은 체리만 정성껏 따고 덜 익은 열매는 나중에 수확할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기계로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품질이 우수한 농장이나 대규모 농장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규모가 크고 평평한 농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계를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커피 열매는 대형 커피 수확기가 줄지어 이동하면서 진동봉으로 흔들어 떨어뜨립니다. 떨어진 열매는 수집 시스템으로 모여 트럭이나 컨테이너에 실립니다. 이 기술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체리를 수확할 수 있어 브라질의 대규모 농장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계는 세심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너무 강한 힘은 가지를 손상시킬 수 있고 힘이 부족하면 체리가 남게 됩니다. 또한 수확 시기가 맞지 않으면 덜 익은 체리와 익은 체리가 섞일 수 있습니다. 수확 직후 체리는 가공센터로 운반됩니다. 가공 과정이 커피의 맛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속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드라이 프로세싱이라고도 불리는 내추럴 프로세싱은 브라질에서 가장 전통적인 커피 생산 방식 중 하나입니다. 먼저 수확한 커피 체리를 선별합니다. 덜 익었거나 손상되었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체리는 제거합니다. 그 후 선별된 체리를 파티오나 높은 건조대에 펼쳐 놓습니다. 체리는 햇볕 아래에서 몇 주 동안 건조됩니다. 동안 곰팡이가 생기거나 과도한 발효 또는 건조가 고르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정기적으로 뒤집어 줍니다. 과일에는 여전히 수분과 당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리가 건조되면서 풍미는 더욱 깊고 진해집니다. 체리가 원하는 수분 함량에 도달하면 건조 시설로 보내집니다. 이곳에서는 기계가 건조된 과육층을 제거하여 안에 들어있는 생두를 드러냅니다. 건조 과정은 이 과정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되어 생두가 저장에 적합한 수분 함량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커피콩은 지나치게 습한 환경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또는 고르게 건조되지 않으면 풍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조된 커피콩은 탈피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숙성됩니다. 탈피 과정에서 겉껍질인 파치먼트가 제거되고 생두만 남게 됩니다. 그 후 생두는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기계를 사용하여 크기, 밀도, 그리고 흠집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변색되거나 손상된 원두는 광학 선별기를 통해 걸러낼 수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원두는 작업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검사하기도 합니다. 브라질 커피는 대부분 생두 형태로 수출된 후 전 세계 각지에서 로스팅됩니다. 생두를 로스팅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긋한 갈색 원두로 변모합니다. 라이트, 미디엄, 다크 로스팅은 각각 다른 풍미를 이끌어냅니다. 브라질 커피의 다채로운 맛은 브라질 커피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에스프레소,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커피, 스페셜티 싱글 오리진 커피, 인스턴트 커피, 상업용 블렌드 커피 등 다양한 종류의 커피에 이 성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커피는 생산 지역, 품종, 고도, 가공 방식에 따라 맛이 다를 수 있지만 초콜릿, 견과류, 캐러멜 향과 낮은 산미가 특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브라질의 토양, 산악 지역의 기후, 세심한 재배 방식, 수확 기술, 건조 시설, 가공 기술, 그리고 수많은 농부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특별한 커피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 즉 원두가 안정되고 선별되어 세상에 내놓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커피를 정제하는 것을 넘어 커피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 운송된 이 생두들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듭니다. 화학적 성질, 시간, 그리고 열이 거의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조화를 이루는 단계입니다. 로스팅은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온도 곡선을 초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정밀한 변환 작업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원두가 타버리고 너무 낮으면 원두 본연의 풍미가 밋밋해져 브라질 토양에서 얻은 복합적인 맛을 잃어버립니다.
회전하는 드럼 안에서 원두는 갈라지고 팽창하며 색이 짙어집니다.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풀향이 나다가 견과류 향으로 바뀌고 갑자기 초콜릿, 캐러멜, 구운 설탕 향이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원두 고유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일관성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각 배치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분 함량, 원두 밀도, 원산지, 가공 방식 등 모든 요소가 열이 원두를 통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로스터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원두의 상태를 파악하며 공기 흐름, 드럼 속도, 불꽃 강도를 조절합니다. 단 하나의 결정만으로도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에서 날카롭고 강렬한 맛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분쇄 단계인데 이 또한 보기보다 훨씬 중요한 단계입니다. 각 입자의 크기가 물이 맛을 추출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너무 굵게 분쇄하면 맛이 밍밍하고 제대로 개발되지 않으며 너무 곱게 분쇄하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에스프레소는 마이크론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필터 커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같은 원두라도 분쇄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커피가 만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는 좁은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섬세한 향이 사라지고 너무 차가우면 추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압력, 시간, 유속 등 모든 변수가 중요합니다. 에스프레소는 물이 촘촘하게 뭉쳐진 커피 가루를 순식간에 통과하면서 진한 풍미를 추출합니다. 푸어 어버는 물이 천천히 흐르면서 겹겹이 쌓인 복합적인 풍미를 드러냅니다. 콜드브루는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추출하여 산미 없이 부드러운 맛을 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 변환입니다. 체리에서 원두로, 향으로, 그리고 액체로. 하지만 이 과정을 놀랍게 만드는 것은 과학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규모입니다. 한 잔의 커피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느낌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배들은 대륙을 가로지르며 수백만 개의 원두 자루를 운반하고 로스팅 공장들은 산업 규모로 가동되어 매일 수많은 원두를 가공합니다. 카페들은 새벽에 문을 열어 정오 전에 수천 명의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이미 모든 과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묘목들이 준비되고 밭은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꽃이 조용히 피어나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며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한 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수확이 거듭될수록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놀라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한 잔의 커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결코 완전히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되고 반복되고 진화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뜨겁고 향긋하며 마치 아무런 노력 없이 만들어진 듯한 커피가 당신의 손에 닿을 때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대륙을 넘나드는 정교한 연결고리입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타이밍, 압력, 그리고 결정들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아주 단순한 커피 한 잔 속에 숨겨진 조용하지만 강력한 글로벌 시스템입니다.